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요, 바로 상신 EDP라는 기업입니다. 자, 촬영 일자가 4월 16일인데 아마 제가 내일 17일 아침에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차는 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신 EDP 지금 주가를 보면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4월 초부터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G8핀 상승의 꿈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삼성 SDI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지수 하락에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이 종목 자체를 보기보다는 지수 흐름을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신 EDP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수 흐름 관련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도 제가 작성한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매출이 압도적이죠. 90% 이상의 매출이 삼성 SDI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 쪽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캔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 SDI 쪽에서 사육파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신 EDP가 계열사인 이 상신 인디애나, 이 미국에 있는 이 계열사를 통해서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삼성 SDI와 이 스텔란티스, 미국 합작사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의 인근에다가 이 부지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 아마 해당 부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바로바로 현지에서 납품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의 현재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의 이 공장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둔 건데, 일단은 GM과의 합작, 그리고 이 스텔란티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인디애나 1공장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가동이 예정이 된 상황이고, 인디애나 2공장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GM과의 합작사인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가동이 될 예정이고, GM과의 합작사 관련해서도 지금 다 인디애나에 있잖아요. 인디애나에 있기 때문에 인디애나 이 스텔란티스 공장 인근 부지를 확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GM 합작 쪽에도 납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보시면은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지수 조정이 나오면서 막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상승이 좀 나오면서 2만원대만 사실 돌파를 해줬어도 추세 전환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만원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정을 현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까지의 상승분을 모두 다 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신 EDP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이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오늘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가 마이너스 2.3%가 빠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국면에서도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한국은 이 전쟁하는 당사 국가들보다도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여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죠. 우리나라도 전쟁 중은 맞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영향을 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은 뭐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왜 떨어지는지는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전쟁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추가 격전 우려가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미증시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
오늘 환율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1394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고가 기준으로 1400원을 터치를 했어요. 2년 반 만에 아마 나온 결과일 텐데 참 씁쓸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은 세 번째는 금리죠, 금리.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슈 정도는, 리스크 정도는 이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전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쟁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중동발 전쟁 관련해서는 이 리스크가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의 이 선물을 보면은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더 격해질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미국 선물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겠죠. 물론 뭐 국내 증시와의 이런 투자 개념 자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미선물도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해서는 하방 압력이 그렇게 커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도 WTI도 현재 86불 언저리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2번하고 3번인데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2번 환율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상 오버슈팅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무 과하게 상승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 상단을 열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저항을 계속해서 받았었던 1360원 자체를 열어버리니까 상단으로 이제 열려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이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적용이 되면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조정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연준 이 금리인데, 사실 금리도 원래 6월 달에 이제 인하를 한다 뭐 얘기가 계속해서 많았는데 지금 또 9월 달이죠. 근데 또 이번에 소비 판매를 보니까 굉장히 좋게 나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잡히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 데이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경로는 자주 바뀌고 있는 만큼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식으로는 아직 단정짓기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그 연준의 베이지북이 이제 공개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좀 하면서 이번 주 증시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지수 자체가 더 밀린다고 한다면은 주가 자체도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지지를 받았었던 14,000원까지도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은 좀 지수가 회복세가 좀 나와야 하는데 연준 쪽에서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주의를 해보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들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고, 수급적인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모두 꼭 체크를 해두시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짧게 대응하신 분들은 이미 손절을 하셨겠지만 좀 길게 스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기 스윙이라던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할 매수 타점이 어디일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집중해서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EDP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